유희경 작가님께서 한지민 자매 이야기 설정하실 때 주슌이를 모티브 삼았다고. 깜깜한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나 불안해. 오케이. 그 다음으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증후군 아이랑 비장애 아이 형제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김하림이고요. 주슌맘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네. 노미님의 소개로 네. 이렇게 우리 8,800명 구독자를 풀었습니다. 네. 하이모스타드 채널에서 네. 333만 조회수를 기록하신 대단한 분을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네, 오늘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 관점 설계자라고 닉네임을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들 둘에다가 쌍둥이에다가 또 장애 아이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흔히 말하는 헬육아라고 하는데 그걸 좀 관점을 되게 많이 바꿔보자는 취지로 그런 이름을 좀 붙이게 됐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실현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다 맞아요. 있잖아요. 관점을 바꿨던 거는 나는 그냥 얘네들이 손님이다. 아들들이고 언젠가는 이 친구들이 내 손을 떠나서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텐데 그러면 나는 그냥 이 중간에 스쳐가는 과정에 되게 중요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게 됐어요. 진짜 쌍둥이인데다가 아들 쌍둥이인데다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같이 키우시다 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우리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7살이라서 이제 내년에 사실은 학교를 가야 되는 나이고요. 이름을 그냥 주랑 슌이라고 불러서 사실 주슌맘이거든요. 주가 다운증후군 아이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애교가 엄청 많아요. 사람을 엄청 좋아하고 보통 아이들이라고 저희가 사실 부르는데 비장애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는데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발달이 느려요. 여전히 뭐 기저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질적으로도 완벽하게 자기가 됐을 때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슌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배려심과 아량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주를 또 쌍둥이님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는 배려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둘 다 책을 되게 좋아하고 흥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되게 밝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어머니께서 밝으셔서 아이들도 또 밝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어머니의 이제 아름다움과 그리고 밝은 이미지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도 하려고 사실 노력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철이 좀 덜 들었나? 그래서 좀 밝게 아이들이랑 좀 생활하려고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생활은 잘 하고 있나요? 주랑 슌이? 네. 주랑 슌이는 국공립 통합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주는 장애 통합반이라고 해서 1대3으로 해서 특수교사 선생님이 있는 한 반에 한 23명 정도 있는데 그 3명은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에요. 둘이 반이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원에서 일단 생활을 하고 있고요. 주는 거의 여자친구들의 뭐랄까요. 포켓남이라고 제가 그냥 부르는데 너무 많이 예뻐하고 애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상호작용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이 낳고 나서 제일 불안하고 두려웠던 게 친구들을 못 사귀면 어떡하지? 기우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등원시켜주러 가면 거의 친구가 와가지고 옆에서 주랑 한마디 하려고 막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실제로 올해는 이제 편지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주야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제발 빨리 똑똑해져 막 이런 게 왔어요. 아직 말을 이제 잘 못하다 보니까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지 그런 또 쪽지도 오고 하더라고요. 또 슌이는 또 자기 반에 또 다른 장애통합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또 성향이 잘 맞아가지고 엄청 잘 지내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기특해 보이는 거예요. 장애 친구랑 놀아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슌이 자체가 그 친구랑 성향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거의 뭐 베프에 가까운 노희경 작가님께서 그 우리들의 블루스 그 한지민 그 자매 이야기, 영웅, 영희 자매 이야기 설정하실 때 주슌이를 조금 모티브 삼았다고 그리고 작가님하고 메일도 주고받으셨다고 하던데 혹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인이 그 다운증후군 배우가 나온다라고 그 드라마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못 보겠더라고요. 보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네, 마음을 되게
가다듬고 보게 됐는데 보고 나서부터는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성인이 된 저희 쌍둥이들이 수용이 돼가지고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되게 좀 감정적으로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드라마를 보자마자 이거 너무 우리 얘기 같다 그런 생각이 사실 저 혼자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노희경 작가님께 메일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드라마 덕분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를 저는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또 작가님이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참고를 했던 것도 맞고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다녀도 되나요? 이렇게 또 허락을 또 받았어요. 네.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 다운증후군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보는 시선이 그 정은혜 작가님까지 맞아요. 포함해서 너무 많이 좋아졌다는 거를 조금 느끼고 있어요. 저도 주신맘님을 알게 되고 알고리즘을 타고 정은혜 작가님도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책 내용 소개해 주세요. 네. 불안과 확신 사이에서 선택 육아이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단단해졌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육아서긴 한데 저의 얘기도 들어가 있고 부모들이 불안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잘 어루만져주고 싶어서 그런 내용들과 함께 또 아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실용서처럼 만들어봤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정말 얼마 안 돼서 다운증후군 확진을 받게 됐거든요. 장애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깜깜한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막막했어요. 출산하자마자. 산후조리원을 갈 때 노트북을 싸갖고 가서 온갖 정보들을 검색하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색을 했지만 불안감이 해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보통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은 그쪽으로 더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제가 또 장애를 오픈하다 보니 저한테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애도 뭐 언어가 느려, 발달이 좀 느린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좀 그런 관점을 바꾸는 얘기들을 해드리다 보니까 좀 어머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위안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 나 불안해.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방식의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육아를 하면 그 하루하루가 쌓이는 게 그 행복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가짐부터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셨으면 해서 사실 이 책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와 슈니의 교육은 각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약간 목표나 목적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책에서도 제가 장기적 목적이랑 그다음에 단기적 목표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슈는 다운 아이니까 그냥 사회에서 뭔가 구성원으로 잘 자립해서 사는 게 장기적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사실 목표들은 한 계단 먼저 성공하기, 2계단 올라가기 이런 식의 목표를 계속 쪼개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책에도 그 쪼개기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슈니 같은 경우는 이 비장애 아이가 성인이 돼서 장애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또 큰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이 육아의 목적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찾아서 자기 앞가림만 잘해도 되는 제가 이름도 사실은 슈랑 슈니랑 다르게 지은 것도 각자 삶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아도 괜찮다. 각자 삶에 맞게 살아라 라는 의미여서 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슈니랑 슈랑 목적이 다르지만 공통되는 부분도 있어요. 혼자서 취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공을 지금부터 해주고 있는데 슈 같은 경우는 성인이 돼도 친구들을 사귀기가 어렵거든요. 놀아주는 성인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혼자서 취미 생활에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 슈니 같은 경우는 그냥 취미 자체가 뭔가 자기의 특장점이 돼서 사람들을 만나는 확장도 될 수 있는 나 혼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 이 7세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네. 취미라는 것이 계속 바뀌겠지만 맞아요. 현재 슈가 좋아하고 슈니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슈니는 사실은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운동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지금 이제 특공무술을 하고 있는데 슈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래 다운 아이들이 흥이 많고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노래를 통해서 감정과 행동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게끔 하려고 좀 웃긴데 막 같이 춤춰요. 노래 틀어놓고 셋이서 막 아빠랑도 같이 넷이서 막 춤추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본인이 지금 제일 즐겨하는 취미 생활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취미 부자가 될지 기대가 되네요. 종종 그런 모습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가는 모습. 네, 그리고
내년에 둘 다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네. 입학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원서를 보통 6월쯤에 써요. 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3군데를 후보를 정해서 TO가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집 앞에도 못 가요. 현재는 두 아이를 각자 다른 그 학교를 보내려고 원서를 다른 쪽으로 일단은 쓰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발표가 나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슈니의 그 기질적인 부분이 관계형 아이라서 예를 들면 형제인 주가 놀림을 오히려 받는 상황을 슈니가 힘들어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결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요. 주가 아직은 기저귀를 완전히 떼지는 못한 부분이 있고 말도 아직은 조금 느린 편이라 유예를 할 수도 있겠다. 그 발표가 나는 시기에 따라서 또 조금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입학이 결정이 되더라도 그때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TO가 사실 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게 저는 사실 입학을 원하면 다 갈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무지했다니. 아무튼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주는 그러면 현재 언어 발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 줘, 뭐 여기 저기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뭐 김치, 약간 단어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소통을 하고 있고 듣는 것들.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가위바위보를 해봐도 이기고 지는 개념도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도 예전에는 이제 수용이 잘 안 됐어요. 내가 왜 기다려야 돼?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기다리지 뭐 하면 그런 하는 자세로 뭐 어딘가 가서 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막 싫을 때는 명확하게 싫은 표현을 하고 요 정도의 지금은 수준이라 학교를 보내기에 조금 시기상조인가라는 고민이 좀 될 때가 있어요. 쌍둥이다 보니까 두 명의 요구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이러한 각기 다른 요구를 어떻게 조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대화가 통하는 친구가 한 명 있고 대화가 조금 잘 안 되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슈니 쪽으로 몰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가 다 아는 거예요. 인지가 느려도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둘의 그 밸런스와 균형을 정말 잘 맞춰야 된다는 포인트가 제 육아에서 되게 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쌍둥이들은 형과 동생의 상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이렇게 발달 차이가 나도 경쟁 구도는 신기하게 똑같아요. 그게 형 동생으로 태어난 집과 또 다르더라고요. 다운 아이들이 있는 형제 집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보면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할 때 기다려야 되는 거, 그리고 그 기다렸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그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정말 뻔히 아는 것들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제 책에도 마음 저울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슈니가 줄을 많이 때렸을 때 18개월 뭐 이때 손이 먼저 가잖아요. 그때는 제가 좀 마음의 저울이 슈니한테 좀 더 엄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 기울기가 있었어요. 때리지 않는 거야 라고 계속 이제 가이드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는 이제 사회적인 걸 너무 잘 배워버리니까 때리면 안 돼가 돼버리고 되려 발달이 느린 이 주가 슈를 때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저울을 다시 기울기를 옮겨서 주한테 좀 더 단호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의로 이제 좀 바뀌었죠. 지금 현재는 둘 다 그런 규율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서로 저희는 때리지 않아요. 근 1년 넘게는 전혀 다툼을 몸으로 하진 않았어요. 정서적인 부분을 네.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뭐 있다면? 정말 태어나자마자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이기는 해요. 비장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 겪지 않아도 되는 더 많은 스펙트럼의 감정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이 정말 차고 넘치게 채워줘야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잘 채워진 아이들은 베푸는 것도 너무 쉽거든요. 현재는 슈니가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채워주고 있고요. 사실 저는 심리체육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시켰어요. 사실 주를 시켰고요. 그러다가 형제체육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가 혼이 났을 때 슈니가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나는 그럼 저렇게 안 하고 완벽하게 해야지. 나 더 잘해야지. 본의 아니게 완벽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슈니한테
그렇지 않아도 돼. 그거는 부모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얘한테 통하는 친구라 그 치료센터에서 이 친구에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계시고 자기 조절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통에 빨간색은 빨간색을 담아줘. 뭐 노란색 공은 노란색을 담아줘.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안 채워도 괜찮아. 그리고 일부러 더 극한의 사실은 좀 더 많은 양을 주신대요. 슈니가 가서 선생님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걸 말을 못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공 같은 거를 여기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 보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내 조절력과 관련되어 있는 몸을 쓰는 걸로 훈련을 하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연필 어딨어? 도르래의 원리 이런 것도 배우고요. 반사경으로 얘를 읽어요. 어머, 신기해요.